오늘은 제가 가장 아끼는 미니벨로인데 제대로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세팅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꿀팁들 몇 가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미니벨로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크스 CT 트라이폴드고요. 보통 유사 브롬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뭐 유사 브롬톤을 넘어서 성능이나 디자인 또 뭐 여러가지 그런 내구성들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원조 브롬톤하고도 이제는 비교를 해도 거의 이제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높게 나온 트라이폴드입니다. 몇 가지 트라이폴드를 타봤고 그리고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미니벨로를 많이 타보고 만져보고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벨로 중에서 가장 아끼고 가격 대비 가성비도 좋다고 생각하는 미니벨로입니다. 바이크스 CT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용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그런 트라이폴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트라이폴드 외장 기어 특성상 체인 이탈이 조금 자주 있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텐셔너 이런 것도 좀 길게 그렇게 개선이 돼서 그 이후로는 체인 이탈된다거나 그런 문제는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이 하얀색 부분이 풀리 부싱이라고 하는 그런 부품인데 이 부품도 지금 세라믹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 풀리가 돌아가면서 약간의 그런 소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라믹 부싱으로 개선이 되면서 전혀 그런 부분들도 없어졌고 이렇게 여러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이 되는 그런 트라이폴드이기 때문에 제가 바이크스 CT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첩 부분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약간의 브롬톤처럼 틈이 있기 때문에 도장까짐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힌지 부분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폴딩 휠도 역시 튼튼한 폴딩 휠인데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이렇게 통고무 형식이라서 굉장히 좀 내구성도 좋고 폴딩 시 넘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없고 안정적으로 잘 잡아줍니다. 전체적인 프레임 규격은 브롬톤과 동일한 1:1 규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브롬톤은 가격대가 정말 사악하죠. 그런데 이 바이크스 CT 모델의 가격은 80만원 초반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브롬톤이 200 후반? 300만원? 뭐 이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프레임 규격 자체를 브롬톤과 1:1 규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브롬톤이라는 트라이폴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튜닝 파츠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다른 미니벨로와 확실히 차별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웬만한 건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제대로만 튜닝을 한다면 정말 성능 좋게 그렇게 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큰 튜닝들은 하지는 않았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만 이렇게 좀 세팅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카본 휠 교체를 했고요. 이 카본 산바리 휠도 최근에 제가 공동 구매했던 제품인데 지금쯤 아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제가 몇 번에 공동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카본 휠입니다. 가격대가 놀라울 정도로 좀 저렴한 그런 가격대라서 좀 내구성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몇 개월 동안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내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장 7단을 지원하는 휠이기 때문에 최대 7단으로 해서 튜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이크스 CT 순정 스프라켓을 장착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은 6단입니다. 6단 역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처음에 제가 이 카보니를 장착을 해서 탔을 때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소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카본 패드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많은 카본 패드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제품도 이렇게 사용을 해봤고요.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지금 대충 보여드릴 만한 패드들은 이 정도가 있어서 몇 번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보관 중인데 전부 다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착되어 있는 이 카본 브레이크 패드는 전혀 소음이 없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카본 휠을 장착을 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소음이 난다고 하면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인링은 원래 순정 체인링에 크랭크 암도 기본 순정입니다. 이 크랭크 가드만 제가 탈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순정 제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바꾼 거는 이 시포스트. 시포스트는 제가 펜타클립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이런 형태의 시포스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시트. 이 에어시트는 튜닝 용품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면서도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제품도 21일까지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제목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핸들바인데 카본 핸들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본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렴하게 제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브롬톤을 탈 때도 사용했던 핸들바인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카본 핸들바를 구매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너바인드. 이 이너바인드는 정말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인데 S큐랩 이너바인드랑 비교를 해도 전혀 다른 부분이 없고 내구성도 좋아서 지금까지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5,000원, 7,000원 요 정도 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대를 생각하면 정말 추천드리는 이너바인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모든 미니벨로에 다 이 이너바인드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에르곤 타입의 그립인데 제가 사용해본 그립 중에서 가장 괜찮아서 이 그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도계입니다. 이 제품도 역시 최근에 공동구매를 했던 제품이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끝판왕 속도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레이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장착을 해서 이렇게 속도계를 활용을 하시면 정말 깔끔하게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저는 내비게이션 전용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탬백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도 정말 오랫동안 제가 사용을 했고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수납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앞쪽에 두 개를 장착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탬팩을 앞쪽에 장착을 하게 되면 라이딩 중에 바로바로 이렇게 꺼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방이라서 가장 활용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탈거를 해서 뒤쪽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로스 방식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한쪽을 이런 식으로 겹쳐서 이쪽을 잡고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끈 역시 반대쪽 구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끈들은 이렇게 접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장착이 가능합니다. 꽉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끈들은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좀 깔끔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론트 가방은 그동안 저한테 가방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프론트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아낸 정말 괜찮은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버클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버클 이렇게 딱 붙는 이런 마그네틱 방식의 버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재질을 사용을 했고 제품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백팩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이 위쪽에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걸어주시면
백팩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백팩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정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딱 적당한 사이즈라서 여러가지 활용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특히나 백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구매를 했었던 거고요. 이 제품도 역시 구매를 했을 때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제품 퀄리티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활용도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가방이라서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달입니다. 에이스오픽스 티타늄 경량 페달인데 크기가 조금 작은 게 단점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딱 맞는 그런 사이즈라서 1년 동안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페달입니다. 이쪽은 고정형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페달입니다. 이런 트라이폴드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이렇게 분리가 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분리형 페달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트라이폴드를 타면서 이런 전조등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좋았고, 그리고 이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가민 마운트 방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도 다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휠 전동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크스 시티와의 궁합이 정말 좋은 게, 이렇게 앞쪽 고정하는 어댑터 부분을 보게 되면 일반 406 사이즈의 그런 미니벨로들이나 풀사이즈의 제품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전동 휠이 고정되는 위치가 보통은 이런 중간 부위쯤에 고정이 되게 되는데, 이 위쪽에 떠 있다 보면은 라이딩 하다 보면 약간은 좀 흘러내릴 수도 있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는데, 이 바이크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아래쪽에 딱 내려서 고정을 하게 되면 이 바퀴와의 위치가 완벽할 정도로 딱 맞습니다. 라이딩을 하다 보면 시프트가 약간은 좀 눌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이크스 시티와의 궁합이 너무 좋아서 거의 탈거를 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충전을 해서 그렇게 자출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휴대용 공구를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폴딩할 일이 생기면 이런 휴대용 공구를 활용을 해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폴딩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폴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안장이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저는 귀찮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 놓고 이렇게 안장을 내려서 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너바 엔드하고 이 휠과의 간격이 이렇게 조금 있죠. 그래서 폴딩을 할 때도 간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땅콩 캐쳐를 살짝 조금 조정을 해서 이 간격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스탬백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탈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매달아 둔 상태에서 폴딩을 하고 있고, 전조등 역시 간섭이 없습니다. 이렇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 바이크스 시티 모델이 뒤쪽에 리어렉하고 머드가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 저는 머드가드하고 리어렉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지금 탈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쪽을 보게 되면 이 폴딩 후크 부분도 라이트 프로 제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제품도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고요. 한 가지 이 안쪽에 보시면 이 플라스틱 부분이 자주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본드로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따로 빠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이나 그리고 전조등 거치대 등 여러가지 그런 튜닝 파츠들이 정말 많은데, 브롬톤이라는 미니벨로가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튜닝 파츠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커스텀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이크스 시티 모델을 타면서 좋았던 부분, 그리고 소소한 그런 꿀팁들에 대해서 말을 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